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에 간 김건희가 비공개 일정이라면서 윤석열보다 더 많은 사진과 기사가 보도되는 듯합니다. 김건희는 당초 캄보디아 측이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위해 마련한 일정인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하는 대신 심장병 아동의 집을 전격 방문했다는데, 가서 찍은 사진이 제클린 케네디에 이어 이번에는 오드리 헵번의 장면을 연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요. 사진도 사진이지만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각국의 정상들의 부인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에서 캄보디아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앙코르와트를 관람하기로 한 일정을 취소하고서 캄보디아의 가난한 아픈 환자를 찾아가 비공개라면서 정작 이런 사진들을 대통령실에서 배포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요? 각국 정상들의 부인들은 다음과 같이 앙코르와트를 방문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빠진 것이 이번만이 아니지요. 지난 나토 회의로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도 김건희는 마지막 일정이라며 한인교포의 가게를 방문했는데, 그 이유가 스페인 왕실이 주관한 배우자 프로그램 중 왕립 오페라 극장 방문이 취소되고 크로아티아 대통령 부인 차다메가 모두 취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흥미롭게도 스페인 왕립 오페라 극장을 방문한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의 단체 사진이 보도됩니다. 이 중에 크로아티아 대통령의 배우자도 등장했지요. 당시 조옥인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를 보니 김건희 여사가 6월 30일 마지막 일정을 한국 식료품점인 서울식품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전 이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왕립 오페라 극장 방문 일정 및 크로아티아 대통령 부인과의 차담회가 취소돼서 대신 서울식품을 찾은 것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런데 우선 왕립 오페라 극장 방문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왕립 오페라 극장 방문에 크로아티아 대통령의 부인도 참석했습니다. 물론 크로아티아 영부인이 왕립 오페라 극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둘러 귀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립 오페라 극장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는 아니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당시 스페인 왕비에게 나이를 물으며 동갑 얘기를 했고, 질 바이든에게는 한 소리 듣고 진짜 왕비는 끼지도 않는 장갑을 착용해 논란이 일었고, 각종 행사에서의 미숙함과 어색함까지,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의 부인들도 외교적 차원에 따라 상대국의 정보를 모두 입수한 상황이라면 그리 가까이 하고 싶은 인물은 전혀 아니겠지요? 이러니 당연 정상 부인들 사이에서 왕따설이 돌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자, 왕따설이 아니라면 경정권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무속적 측면을 봐볼까요? 앙코르와트에 대한 설명 중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60년 초 프랑스 박물학자 알베르 앙리무어는 진기한 나비를 채집하기 위해 현지 안내인 4명과 함께 캄보디아의 밀림 속을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도착하자 안내인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더 들어가면 몇백 년 동안 텅 빈 도시가 나오는데, 그곳에는 주술에 걸린 수많은 유령들이 들끓고 있다고 했다. 자, 바로 답 나오지요. 지난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 취소나 12구 참사에서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나 천공이 말한 조문 가서는 안 되는 이유 등으로 유추해 볼 때 앙코르와트는 그야말로 결코 발을 닿아서는 안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부인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또한 각국의 정상 부인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제2의 외교 기회를 모두 던지고서 캄보디아의 가난하고 병든 소년을 찾아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이 말한 아세안 회의를 우리의 국익과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 참석한다고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밝힌 바로 그 국익입니까? 김진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앙코르와트 관광 대신 심장병 환아의 집을 찾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지요. 이 기사의 제목은 김건희 여사는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별도 개인 일정에 나섰다가 맞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일정을 거부한 게 외교 현장에서 가당합니까?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뿌립니까? 영부인은 공적 신분이지 셀럽이 아닙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사진이지요. 나는 영부인급이 아니라 정상급이라는 표현일까요? 질 바이든의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는 말에 화답일까요?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일 때부터 뭔가 열등감에 휩싸인 인물인 것처럼 보였다. 며칠 전인 7일 12구 참사 이후 열렸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이 방송에서 크게 보도되었다.
원래 비공개 회의였다는데 유독 윤 대통령이 경찰을 크게 야단치는 모습은 모든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게 공개했다. 엊그제에는 동남아 순방 가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도했던 MBC 기자단을 공군 1호기에 탑승시키지 않았다. 내 눈에는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모종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옆집 아재의 반백년 인생 경험으로 돌아보건대 열등감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면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제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해서 자신을 향한 외부의 아주 조그만 자극에도 극히 민감하고 과도하게 반응한다. 특히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그 코투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대단히 공격적으로 상대를 짓밟으려고 든다. 그래서 내가 윤 대통령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열등감인데 문제는 그 열등감의 실체가 무엇인가이다. 굿으로 사실을 붓고 한직을 떠돌던 게 열등감의 실체라면 그건 이미 문재인 시절 초고속 승진으로 검찰총장에 오르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당선되었으니 그건 충분히 극복이 되었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인간적인 열등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자신이 검찰을 움직여 조국 일가를 몰살시켰고 나는 이 작업의 근저에도 열등감이 작동했다고 본다. 그걸 미천으로 대통령에까지 올랐으니 적어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이와 관련된 열등감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해소됐어야 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자신의 무능함 또는 무식함에 대한 열등감인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나 용산 내셔널 메모리 파크 등 쓸데없이 영어 또는 전문 용어를 쓰는 걸 보면 분명 그런 열등감이 없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게 지배적인 요소일까 싶은 의구심은 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서 뭐 라는 심보에다 내가 그래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검사야. 맘만 먹으면 세상 모든 이치 다 할 수 있어 하는 선민의식적 오만함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도달한 결론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엄청난 가정이 들어가 있다. 세간에 떠돌던 이른바 줄리옥이 사실이라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여전히 소문으로만 떠돌 뿐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가정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기괴한 열등감의 실체가 설명이 된다. 검찰 수사를 모면했던 술집 여자와 결국 살림까지 차렸다는 서사는 그것도 나이 50까지 결혼도 못한 남자가 나도 여기 포함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리 자신들의 비리를 서로 덮어주는 검찰 내부에서라도 아름다운 스토리로 회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인의 평가에 따르면 아마도 특히 자기 집안에서 부친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의 존재 자체가 열등감의 실체가 아닐까라는 가설이다. 이건 본인이 총장에 오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극복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에겐 자신의 과거가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협박의 레버리지로 작동할 수 있어서 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이 가설의 강점이다. 윤 대통령의 열등감의 실체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왜 김건희 여사가 권력서열 1위로 행세할 수 있는지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건 누차 말했듯이 엄청난 가정을 전제로 한 가설이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보형으로만 이해해주기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이 불완전한 이인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외교 참사를 불러왔지요.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를 통해 자신들의 국가를 홍보하려 했을 것이고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 이런 캄보디아의 계획을 무시하고 병원을 방문하고 이어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소년의 집까지 방문하며 비공개라고 해놓고서 사진 찍고 홍보했으니 그야말로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폭망시켰다 이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 식민 지배의 수모의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한민국 역시 식민 역사를 거쳤으나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고 선진국에 오른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선도국가이자 배우고 싶은 모범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인 것인데 반년 만에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캄보디아에서 다시 확인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기괴한 공정권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민중뿐이지요.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겨울 윤석열 퇴진 목소리는 광장을 덮을 것입니다. 박근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기득권 수구 집단은 위기를 느끼고 저항 세력 결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윤석열의 적장으로 세우고 이재명과 그 주변부에다 전면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전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 국민의 싸움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지요. 검찰과 언론을 통한 공격과 더불어
극렬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유언비어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도 유언비어가 대중에 의해 사실로 인식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의문제기 역시 유언비어로 몰아가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지요.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 정치 몰입애들이 해대는 조작질이 처음에는 먹히는 듯하지만 국민이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순간 문득 꼬게 되고 그 순간에 국민은 폭발합니다. 역사에서 배운 혁명은 항상 이랬습니다. 기득권 수구 세력의 조작질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집어 생각하십시오. 국민이 곧 그들을 심판할 것임을 알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강물은 바다로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말고 강물에 몸을 맡기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했지요. 이제 민중의 바다인 광장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